자, 이제는 우리가 완료 중간태 수동태 형태를 보겠는데,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완료 형태는 능동태 형태의 어간이 따로 있고 중간 수동태 형태의 어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태와 수동태 형태를 같이 배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간을 같이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두 개가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완료 중간 수동태를 공부할 때 한 가지 형태로만 공부하지만, 그리고 또 해석에 있어서도 여기 화면에 보면 해석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수동태 형태로만 해석을 했지만 문맥에 따라서 또 정황에 따라서 이것이 수동태뿐만 아니라 중간태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완료 이 중간 수동태 어간도요, 완료 능동태 어간과 같이 어간의 자음 중복을 하고 이제 그 뒤에다 어미를 붙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류요 동사는 뭐 어느 동사 시제에서나 어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완료 능동태처럼 렐류라는 어간이 왔어요. 그런데 얘는 결단코 뭐가 아니냐면 얘는 그 완료 수동태 완료 능동태어간이 아니라 완료 중간태 수동태 어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류요 동사의 완료형 어간이 렐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는 다른 동사들이 이 어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고 형태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리 마이, 렐리 싸이, 렐리 따이. 자, 복수. 렐리 메타, 렐리 스테, 렐리 은따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보면은 어간은 우리 자음 중복해서 만든 요 형태가 맞고요. 그 뒤에 마이, 싸이, 따이, 메타, 스테, 은따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뭐냐면 완료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의 어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 싸이, 따이, 메타, 스테, 은따이 외워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삽입 모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외웠어요? 오마이, 뭐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이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없어. 그러니까 완료 형태에 있어서 특별히 완료 중간태 수동태의 특징은 뭐냐면 완료 어간을 만들 때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간 중복을 해주고 그리고 뒤에 어미가 붙는데 완료에서는 삽입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은 이제 좀 외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을 돌려 말하면 현재 형태에서 오마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 외운 거가 원래는 마이, 싸이, 따이, 메타, 스테, 은따이인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오마이, 에니까 이것이 형태가 싸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래 메타, 스테, 은따이 앞에다가 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음을 넣어준 거였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건데 발음상 모음을 넣어줬어요. 근데 완료 중간 수동태에서는 아예 모음을 넣지 않고 어미만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완료 형태를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중간 수동태를 공부하면서 얘를 언제 가장 잘 익숙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외웠을 때예요.
마이사이따이 메타스테 은따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사이따이 메타스테 은따이. 그냥 이 소리를 외워서 딱 나왔을 때 자음 앞에 어간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이고 마이사이따이가 딱 나오면 아 얘는 완료 중간태 혹은 수동태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제 입에 딱 붙어 있죠. 마이사이따이 이렇게. 약간 그 우리 그 옹박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발음 같아요. 어쨌든 약간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지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쉽게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이제 피스티오 동사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빼 피스티 마이. 원래는 오마이가 와야 되는데 이제 마이만 붙였죠. 빼 피스티 사이. 빼 피스티 따이. 빼 피스티 메타. 빼 피스티 스테. 빼 피스티 은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빼 피스티 따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발음상 그냥 여러분에게 좀 어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띄어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완료 중간태 수동태 지서법형은 어간 중복을 해서 만들어진 완료 중간 수동태 어간에다가 완료 중간 수동태 원어미인 따라해봅시다. 마이사이따이 메타스테 은따이 요것을 조합해서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완료 중간 수동태형에서는 능동태형과 달리 접사 까빠 알파가 없어요. 그죠? 까빠 알파가 없고요. 삽입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없고 또한 어미가 전미될 때 삽입 모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이 추가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의 특징과는 사뭇 다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미에서 단수 2인칭형, 그러니까 사이즈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써놨는데요. 삽입모음 애가 추가되지 않아서 모음 사이에서 시그마가 탈락하지도 않고 또한 모음이 단축되지 않아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수동태어미 오마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마이 위에 한번 도표를 보세요. 오마이 에따이 오마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잖아요. 나머지 5개는 오랑 에를 붙여서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요 형태만 지금 싸이로 남아있잖아요. 원래 애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요 설명에 의하면 싸이 앞에 이렇게 애가 원래 붙잖아요. 이렇게 현재 형태에서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시그마가 탈락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랑 뭐가 만나요? 애하고 아하고 만나죠. 우리 접두 모음 만들 때 그죠? 기억나세요? 애로 길어진다. 그리고 이오따가 뒤에 남는데 이오따가 장모음 뒤에 나오면 앞에 있는 철자의 밑에 써준다. 이오따 하기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마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 똑같죠? 그죠? 원래는 싸이가 온 건데 모음 때문에 시그마가 탈락하고 단축되면서 애가 된 거니까 사실은 오마이 에는 원래 싸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료를 배우니까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2번에 있는 설명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삽입모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싸이가 그대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완료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형태가 동일하다. 그죠? 같이 나왔다라는 말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중간태로 해석할지 수동태로 해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지면상 수동태 의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동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휘뽀, 속격해서 무엇에 혹은 누구누구에 의하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랑 함께 사용되는 어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태인지 수동태인지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동사의 어떤 완료 시제의 어떤 그 능동태, 중간, 수동태를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분해하느냐? 우리 예를 한번 볼게요. 쉬운 예로 보겠습니다. 렐류께 그러면요. 얘의 기본형은 여러분 완료의 기본형 어간은 렐류가 완료의 어간이지만 이 단어의 기본형은 류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완료의 어간을 써라는 말이랑 뜻을 찾기 위해서 기본형을 쓰라는 말은 다른 거죠. 류어 동사고요. 그래서 분해해보면 완료 능동태 직설법이고 까까스께 까맨까떼 까시니까 단수 3인칭. 해석은 그가 풀었다.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다음 단어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렐리싸이예요. 여러분 얘도 있잖아요. 렐리가 왔으니까 류어 동사, 풀다 동사의 완료 형태고요. 다만 어미가 뭐가 왔어요? 싸이가 왔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싸이 따이 메타스테 온따이. 다시 한번요. 마이싸이 따이 메타스테 온따이. 그러니까 마이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태 혹은 수동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해보자고 했으니까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고 단수 2인칭이고요. 내가 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들 특별히 이 완료 형태거나 어간이 바뀌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어를 외워야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있다가 배울 동사의 6어간 나왔을 때 완료 능동태 형태, 완료 중간 수동태 형태의 그 어간을 형태를 잘 외워서 어간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우리 13.2에 보면은 이제 완료 중에서 이제 하나 남았죠. 뭐냐면 과거 완료 형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완료는 수동태, 중간태 형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능동태 형태만 따로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제 따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것은 과거 완료 어간인데요. 과거 완료 어간도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완료에 어떤 자음 중복이 있는데 다만 요 앞에 과거기 때문에 엡실론을 우리가 미완료과거나 부정과거 같은데 앞에 접두문 엡실론을 붙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엡실론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붙이고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엡실론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 등장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대신 어간 중복과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어미를 보고 얘가 과거 완료인지를 좀 추측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L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LU 게인, LLU 게이스, LLU 게이, 복수, LLU 게이맨, LLU 게이때, LLU 게이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선은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엡실론이 붙어 있기도 하고 붙어 있지 않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엡실론이 있다고 치면 어간 중복이 된
어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죠? 자음이 중복이 된 어간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완료 능동태의 특징인 까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느냐? 완료 능동태 어간과 과거 완료 능동태 어간 형태가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애를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어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안 붙여주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완료 능동태의 특징이 뭐냐면 까빠가 붙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과거 완료도 그래서 능동태에서는 까빠를 남겨주는데 다만 여기 잘 보면 게임, 게이스, 게이, 게임엔, 게이때, 게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신에 A라는 이 모음자가 오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감 모음이 A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일반적으로는 게이가 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임, 게이스, 게이, 복수, 게이맨, 게이때, 게이산.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보고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느냐? 사실 저도 이 과거 완료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가 막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가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하고 완료의 느낌이 들면서 게이가 나오면 걔는 과거 완료다. 그 게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부정과거, 제일 부정과거는 싸싸스세, 완료는 까까스게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뭐 부정과거 수동태는 뭐 텐 테스트에서 테타 에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측해내고 무엇인가를 연상해내는 것처럼 과거 완료는 뭐 이런 어간 중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게이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습득하면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석은 그냥 이제 대과거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뭐 제가 풀어 썼다 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어미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렐리 게인, 엘렐리 게이스, 엘렐리 게이, 엘렐리 게이맨, 엘렐리 게이때, 엘렐리 게이산. 자, 어미만 한번 읽어볼게요. 게인, 게이스, 게이, 게이맨, 게이때, 게이산. 설명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 능동태 지서법형은 시상 접두모음 에필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어간 중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거 완료 능동태 어간. 이건 여러분 형태적으로 뭐랑 동일하다? 현재 완료, 아니 현재가 아니죠. 그냥 완료 능동태 어간과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과거 완료 능동태 접사와 모음 게이를 붙이고 제2시상 능동태 원어민 니스, 맨때, 산을 붙여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을 다 설명하자면 게인, 게이스, 게이, 게이맨, 게이때, 게이산이 되었다. 어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2번 과거 완료 능동태 직설법형에서는 시상 접두 모음 엡실론이 등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또한 활용에 있어서 어감 모음이 A, 그러니까 게이라는 거죠. 요 A라는 점에 주의하라. 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해할 때 만약에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겔리 게이산이 나오면 얘는 리오 동사의 과거 완료였고요. 왜요? 어간 중복이 됐는데 앞에 에슬론도 왔죠? 그리고 게이가 왔잖아요. 게이.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 능동태 직설법 게인, 게이스, 게이, 게이맨, 게이때, 게이산이니까 복수 3인칭 해석은 그들이
풀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이제 동사의 6가지 시제 형태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우리가 12가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남겨놨던 2가지, 완료 형태와 이제 과거 완료 형태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까지 배웠으면, 이제 동사의 6가지 어간 형태, 또 시제를 우리가 다 배운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동사의 6어간, 물론 그것이 6시제의 형태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6어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